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 힘이 12월 한 달 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상단이 막혀있는 장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2,400포인트 단에서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니까 시장의 무릎 정도는 저는 왔다고 봐요. 무릎 혹은 무릎 이하 정도.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시 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모습이고 관세에 대한 부담들 워낙에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인상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최대한 10배까지 늘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도 국내 시장에 간접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다 실현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 이제 공화당과의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의 독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IRA 폐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정부를 보시면 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에 친환경차 환급제도를 재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 IRA를 폐기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 관련 보조금을 주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IRA 폐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은 상황이고 또 IRA를 폐기하려면 60석이 상원공화당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3석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폐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폐기보단 수정으로 갈 텐데 일단 수정으로만 가도 전기차 업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국내 증시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많이 반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시장이 급락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는 어쨌든 확인이 좀 됐고요.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던 금투스의 폐지 이슈는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제 휴전도 타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내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2,400포인트 단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PBR 0.9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0선은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지지를 해줬습니다. 블랙 먼데이 당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그 당시에 2,400선까지 시장에 내려오면 그래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400선이 깨지나 했는데 또 금세 올라가면서 오늘은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적인 오현진 팀장께서 그래도 지금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는데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두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대로 꺾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 확인은 좀 되고 있지만 이제 상단은 좀 막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경기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1%대 성장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4번밖에 없었어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런 정말 급박한 위기 때만 한국이 1% 성장을 했는데 그게 내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원래 깜짝 금리 인하는 보통 시장의 호재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니까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간에 부각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보다는 경기가 이만큼 안 좋구나라는 실망감이 좀 더 지배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셔야겠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11월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1.4% 증가인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7.1%, 10월 달에 4.6%에서 대폭 둔화가 된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폭탄을 현실화한다라고 한다면 역성장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도가 낮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로 좁혀보면 플랫폼이나 통신,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들 섹터 내에서 카카오와 한미약품 두 종목 정도가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카카오는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와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재반등을 강하게 하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R&D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내년 전망치가 괜찮기 때문에 한미약품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려면 원달러 환율 안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1,400원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차익을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에는 환율 하락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시장 방향성 탐색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1,400원대로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달러의 환율이 괜찮아야 될 텐데 그게 하향 안정화되는 그 여부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에 투자할 것이냐,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뭐 일본에 투자할 것이냐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어쨌든 미국 투자 매력에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이탈돼요. 그러면은 투신의 수급이 매도로 잡힐 수밖에는 없어요. 펀드 자금을 환매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도 혹은 이제 개인까지도 지금은 미국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보면요, 실적 회복이 확실시 되거나 분명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만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는 조선과 통신, 플랫폼, 유틸리티 이런 업종군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가 수주 잔고를 3년치 확보했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는 실적 안정에 배당에 AI 성장 모멘텀까지 방어주의 성격을 이제 완전히 벗어 던졌죠. 그래서 성장주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크게 밀렸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 요건 단기 노이즈 같아요. 어쨌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 안정성 기반으로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내년에 가스요금 인상 모멘텀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른 영향이 적고 안정적인 실적 가시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밸류업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밸류업, 지금은 약간 좀 죽은 상태인데 보니까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밸런싱 이슈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기대할 부분이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그래도 잡아보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밸류업 100종목을 정했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좀 수정하겠다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뭐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추가 예상 종목은 KB금융, SK텔레콤, 그다음에 LG전자, 롯데쇼핑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은 LG전자, 롯데쇼핑이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편출되고 편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00종목에 이제 덮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5종목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총 105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들어갈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종목이 많아지니까 종목별로 수급은 분산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밸런싱에 신규 편입 종목이 있다고 해도 수급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밸류업 펀드에 2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3천억 원 정도가 추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이 추가 조성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밸런싱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전략은 실효성이 좀 낮을 수 있고요. 기보유하신 분들만 좀 참고하실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인식은 줬어요.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장의 소리를 들어서 수정하겠다. 이런 액션은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밸류업 관련된 정책,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 제가 얘기 계속 드리는데 아직은 이제 가시화가 안 됐습니다만 훗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밸류
밸류업 모멘텀은 분명히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밸류업에 대한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정책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증안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위원장이 이제 증안펀드 도입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안펀드는 말 그대로 증시를 안정시키는,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지 증시를 부양시키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증안펀드가 투입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과거 사례를 보면 4차례 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그다음에 2003년, 2008년, 2020년인데 이 증안펀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당국이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조성했다고 확정지은 날 이제 8% 지수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증안펀드가 조성돼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증안펀드 조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하고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증안펀드 도입 이슈가 나오면 일단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2,400포인트의 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2,400포인트 초반 혹은 살짝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증안펀드 가동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400포인트 지지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PBR적으로도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주주와 소통 없는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합병 이런 걸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많이 침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증시의 하단을 조금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니까 국내 증시 이제 지하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더 희망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단도 막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단을 막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0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